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프닝 먼저 보실게요. 추리력보다는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힘탐정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2명입니다. 조수, 엘렌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수상한 녀석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게임은 1991년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잘 모르는 회사 CP 브레인에서 제작을 했고요. 자레코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게임의 그래픽이나 재미를 따지면은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 게임인데, 딱 하나 벽에다가 적들을 냅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게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의 게임을 보면은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 있죠. 파이널 파이트. 91년도에도 파이널 파이트는 오락실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게임도 등장을 했을 때 파이널 파이트의 아류작이다, 우리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전 격투 게임을 보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짝퉁같이 보이고, 이런 벨트 스크롤 게임을 보면 파이널 파이트의 짝퉁같이 보이는, 어떤 게임이 나와도 파이널 파이트를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게임의 제작자가 나중에 우리는 파이널 파이트를 참고한 게 아니다, 베어너클을 오마주한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거든요. 베어너클을 생각하면서 이 게임을 보면은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어너클도 사실 파이널 파이트가 생각이 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파이널 파이트가 1순위로 생각이 납니다. 이 게임은 그 당시에도 오락실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임 중에 하나였거든요. 원코인은 못하니까 먼저 조수로 플레이하는 거고요. 이어서 할 상황이 생기면은 탐정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2버튼 게임이에요. 점프 버튼 하나, 그리고 손 버튼 하나. 점프랑 손 동시에 누르면은 이렇게 필살기를 사용을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조금 하면서. 이것도 파이널 파이트 시스템이죠. 그리고 적을 잡았을 때 좌로 던질 수 있고 우로도 던질 수 있고, 위를 향하면은 벽을 향해 던집니다. 좌우로 던지는 것보다 벽을 향해 던져서 벽에 맞아서 튕겨져 나오면은 그게 데미지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벽을 향해 던져라, 그걸 강요하는 거고요. 지금 사용하는 이 파이프, 이 게임에서 굉장히 성능은 괜찮은 편입니다. 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파이프랑 몽키 스패너 두 종류인데요. 몽키 스패너는 너무 짧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게, 적을 때리면은 적의 이름이 에너지 바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 게임은 적의 이름이 에너지 바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적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락실에서 이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첫판 보스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싸웠는데, 진짜 보스는 지금 나왔죠. 해머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저 해머를 땅에 땅 치면은 지뢰진처럼 우리 에너지가 깎이는데요. 제가 처음에 엘렌으로 플레이한 이유가
그냥 앞에서 주먹만 이렇게 때려주면은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맞다가 게임이 끝납니다. 첫 판은 정말 쉽죠? 바로 앞에 스테이지 클리어할 때 나온 글 읽으셨나요? 적들이 우리보다 약한 걸 확인하고 나서 자신감이 확 생겨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기들보다 강하면은 수사를 안 했을 거란 얘기 아닌가요? 강자한텐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그런 탐정입니다. 여기는 벽이 없는 대신에 적들을 저렇게 한 번에 물에다가 던져서 익사를 시키는 거겠죠. 적의 에너지는 상관없습니다. 집어 던지면 원샷 원킬입니다. 벨트 스크롤 게임의 기본이죠.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면은 적들이 한꺼번에 많이 튀어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런 진행 방법도 혼자 할 때는 자주 사용해 줘야지 됩니다. 둘이 할 때도 물론 이렇게 해야지, 초보자랑 이런 게임 처음 할 때 무작정 앞으로 나가는 그런 친구들 있죠. 정말 같이 게임하기 힘든 친구들입니다. 먼저 튀어나가서 먼저 맞고,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 나오는 거 지가 쏙쏙 다 집어먹고, 그러다가 에너지가 안 나오고 적들 많으면 도망만 다니고. 친구라면은 구박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혼자 할 때 갑자기 모르는 동네 꼬마가 이어서 하면은 그것도 참 뭐라고 하기 난감하죠. 꼬마한테. 형들은 이어서 하는 거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있었나? 2인용 게임에서는 이어서 하는 거 없었던 것 같고요. 3인용 게임에서는 가끔씩 모르는 형이 이어할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2명의 캐릭터를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 엘렌이 인기가 좋았는데, 이 게임에서 성능 좋은 캐릭터는 탐정 릭입니다. 탐정은 파이널 파이트로 생각을 하면은 해거하고 코디의 조합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엘렌은 스피드밖에 없습니다. 파워가 약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빠르게 때리니까 속 시원한 맛은 있습니다. 벽에다 던지면 이렇게 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음식이 나옵니다. 누가 벽에다가 음식 숨겨놓은 거를 우리들이 찾아서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양이도 나옵니다. 고양이야 뭐 워낙에 몸이 유연하니까 저런 틈에 숨어있다가, 아이고 상자에서 고양이가 나왔네요. 뭐 벽 속에 고양이야 충분히 숨어있을 수 있고요. 지금 손에 든 무기, 저는 몽키 스패너라고 배웠는데 표준어는 멍키 스패너네요. 렌치라고도 부르고요. 저는 공구는 이름을 잘 모릅니다. 군대 있을 때 이런 공구들 이름을 처음 듣기 시작했네요. 공구 이름 중에 깔깔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깔깔이가 두 종류입니다. 공구 깔깔이가 있고, 방한복 상의 내피를 깔깔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말년병장의 유니폼 같은 옷이긴 한데 저는 겨울에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입고 나와도 괜찮았는데 그게 야상 안에 껴입으면은 이쁘지가 않잖아요. 두툼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가지고 나올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단순 적들의 반복 공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편집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를 2번 지나고 나면은 이 배에 선장이 보스로 등장을 합니다. 2번째 판 보스까지는 아이고 지금은 맞았는데요. 바로 앞에서 때리면은 지금처럼 맞고, 이 정도 거리에서 주먹 연타를 하면은 이렇게 첫판 보스처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엘렌이 공격이 빠르니까 가능하기도 하지만 릭도 지금 이 방법으로 공격 가능합니다. 2번째 보스까지 쉽죠? 스테이지 클리어 후 나오는 글을 보면은 부추는 열차로 운반되고 있다고 그렇게 글귀가 나오는데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부추가 뭔지 말을 안 해줘요. 신발인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부추라는 거는 이 사건의 의뢰인 사장의 딸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공격은 후방 공격이거든요. 베어너클도 후방 공격이 있습니다. 파이널 파이트는 없고요. 이걸 보면은 베어너클을 오마주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공격은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버튼 2개를 동시에 눌러주면은 이렇게 뒷발차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 누르면은 필살기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주먹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뒷발차기를 에너지 소비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2인 협력 플레이 기술이 있습니다. 파이널 파이트에는 없지만 베어너클도 2인 협력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너클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한 건 맞는데 파이널 파이트는 아니다. 그래도 파이널 파이트가 생각이 나죠. 자, 그럼 이 게임의 2인 협력 기술 궁금하잖아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베어너클처럼 서로 잡아서 잡은 쪽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적들을 향해서 점프 공격을 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필살기 공격도 서로 가능합니다. 저 공격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잡았을 때 필살기 버튼을 누른 쪽이 에너지가 빠집니다. 둘이 동시에 사용하는데 사용한 쪽만 에너지 빠지고 한쪽은 공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할인 같은 필살기인데, 물론 사용하면 좋지만요, 게임 중에 호흡이 얼마나 잘 맞아야지 저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필살기는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잡아서 던지는 저런 정도는 사용할 만합니다. 저 앞에 적이 보이지만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안 가면 쟤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가면 게임이 편안하다는 거죠. 지금 이 돌진 기술은 방향키를 앞으로 탁 움직이면서 주먹 버튼을 누르면은 돌진을 합니다. 엘렌은 저 기술을 잘 사용하면은 유리하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사실 기술 작동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좋은 기술이라는 건 아는데 원할 때 탁탁 나와주지 않으니까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니까 음악이 좀 달라졌습니다. 뭔가 보스급이 등장할 만한 그런 음악이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약간 비만인 아저씨가 이렇게 혼자 나옵니다. 앞으로 더 가면은 똑같은 아저씨, 녹색 옷 입은 아저씨가 또 나오거든요. 2대1로 싸우면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 마리씩 상대를 해줍니다. 자, 이게 걸린 겁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져주면은 점프 왜 안 해오니? 한 번 더 넘어뜨려야겠네요. 뒷발차기로 한 대 쳐주면 넘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갔다 뒤로 빠지고 때려주는데 거리가 좀 짧았네요. 자, 뛰어오면 때리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지고, 아이고 제가
잘 못합니다. 다시 뒷발차기 해주면 한 번에 넘어지니까요. 일로와. 왜 안 오니? 일로와. 자, 됐습니다. 아, 좀 멀리 날아가네요. 다다닥 때리면은 넘어지고 갔다가 빠지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 근데 왜 저 위로 올라갔지? 다시 한번. 이번엔 거리가 좋죠. 빠지고, 네, 이러면.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때린 걸로도 에너지가 거의 다 빠졌네요. 자, 한 마리 더 나옵니다. 자, 이번엔 몽둥이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이걸로 하면 더 편하죠. 한 대씩 때려주면 됩니다. (1대1로) 싸우면은 이렇게 꼼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2대1로 싸우기에는 이렇게 타이밍 재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적들의 파워도 세기 때문에 몇 대 안 맞았는데 에너지가 반 이상 빠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니까요. 적들의 한 대 한 대가 굉장히 아프니까 안 맞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적한테 맞았다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 무적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동안에 적들이 우리를 때리면 그대로 다 맞거든요. 그럼 하다가 그냥 목숨 하나 날아갑니다. 넘어졌는데 적들이 주위에 많다. 그럴 땐 무조건 필살기를 사용해주면 되는데, 아유, 제가 조작을 잘못해서 필살기 대신 뒷발차기가 나간 겁니다. 에너지 하나도 없이 겨우 살았네요. 열차에 레거시사의 마크가 붙어 있었다고 했죠? 보셨나요? 레거시사의 마크? 세 번째 스테이지 처음 시작할 때 열차 위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크 안 보여요. 다른 곳에 있나?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 게임은 모두 6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네 번째 스테이지, 적들의 비밀 공장입니다. 이 게임 2명의 주인공들에 대한 설정이 알려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엘렌은 우선 나이가 몇 살로 보이나요? 우리가 볼 때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건장한 청년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19살입니다. 지금 나이가 19살이고요. 동네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릭 탐정 아저씨에 의해서 갱생이 돼가지고 지금은 탐정 사무소에서 사무를 보는 비서,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게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릭 탐정을 플레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원코인이면.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원코인이 가능할지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힘탐정 게임 방송 호감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엘렌이 원래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참 외모만 보고 아이라고 하기는 참 그런데요. 1930년대, 40년대니까 지금보다 많이 나이 들어 보일 겁니다. 20대 초반만 돼도 다들 시집장가 가던 그런 시대니까요. 아무튼 동네 양아치였으니까 사람을 집어서 벽을 부시고 건물을 부시고 이런 거엔 뭐 특화가 된 원래부터 타고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을 거예요. 적들을 집어 던질 때 나는 저 효과음이 오락실에서는 꽤 잘 들렸던 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게임 하면은 저 집어 던지는 소리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있죠. 91년도 후반에 나온 게임 치고는 그래픽이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B급 감성의 게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은 좀 재즈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재즈 스타일 게임 속에서 듣기 어려운데 이 게임에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게임하고 잘 어울린다. 별점 5개를 준다면은 4개는 충분히 줄 마음이 있습니다. 나무 상자를 보시면은 저 안에 뭔가가 보이죠? 동물의 뼈인지 아니면은 기계 부품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요. 어쩌면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런 이상한 모양이라는 거는 이 공장이 이상하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이상함을 추리를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해결해야죠. 우리 탐정들. 에너지가 없는데 딱딱 맞춰서 에너지가 나와주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사과가 에너지로 나왔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나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파인애플. 고품격 게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잡은 줄 알았는데 잡혀서 죽었네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말이죠. 적들도 보면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서 반격을 하는 적이 있고 그냥 일어나는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뚱땡이 아저씨, 이 아저씨는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주먹을 한번 뻗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서 계속 주먹을 뻗으면서 때릴 수가 없어요. 그쵸? 아이고, 또 잡혔네. 그리고 지금 막 손에 갈퀴를 달고 나온 애꾸 아저씨 있잖아요. 넘어졌다 일어날 때 아이고, 상자가 자꾸 떨어지네요.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저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 위에서 스피드 하나 믿고 주먹을 연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분노의 어깨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이번 스테이지에서 2마리 죽긴 싫거든요. 시간도 부족했네요. 보스 스테이지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어떤 보스가 나오느냐. 손을 보니까 1930년대인데 로봇가 있습니다. 아이고, 집어서 던질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이 보스는 집어 던질 수 없어요. 이 보스는 한 손이 늘어나면서 로켓 펀치를 날리네요. 제가 볼 땐 이 4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이 게임에서 제일 상대하기 까다롭습니다. 일단 집어서 던질 수도 없지만요, 얍삽이 같은 패턴이 없습니다. 이 게임이 와리가리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락실에서 이 게임 플레이할 때 와리가리를 해본 적도 없고요, 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세대를 때리고 뒤로 한번 돌아서 공중에다 손을 뻗고 그리고 다시 세대 때리고 파이널 파이트처럼 하면 된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사실 파이널 파이트도 와리가리 한다고 굉장히 돈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파이널 파이트는 워낙에 인기도 많고 재미도 있기 때문에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 게임은 파이널 파이트만큼 한 마리 죽었습니다. 파이널 파이트만큼 연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그 연습할 돈으로 컨티뉴를 해서 엔딩을 한번 보면은 끝이죠. 게임을 막 동네 소고수가 되겠어, 그렇게 연습을 할 만큼의 게임은 아니니까요. 이제 에너지가 어렵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적의 본거지입니다. 드디어 적의 본거지로 왔군요. 4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범죄자가 개조된 로봇이었네요. 오프닝에 나왔던
구인 광고, 거기에 범죄자들만 알 수 있는 은어가 써있다고 해서 그렇게 범죄자를 모은 후에 그냥 로봇으로 개조를 해버렸습니다. 범죄자를 그냥 죄책감 없이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쁜 놈이 이 게임의 최종 보스겠네요. 사람을 집어 던져가지고 나무 상자나 저런 문, 나무 문 부서지는 거는 사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렇게 건물 벽이 사람 몸으로 부딪혀서 현실에서는 박살이 나지 않죠. 정말 무서운 벽 던지기인데, 이런 벨트 스크롤 게임에서 벽에다가 사람을 던지는, 아니 벽에다가 뭐든지 집어 던지는 그런 게임이 있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배트맨 게임입니다. 슈퍼 패미콤으로 나온 배트맨 리턴즈라는 게임이거든요. 배트맨이 적들을 벽으로 집어 던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적을 한 손으로 잡은 다음에 벽에다가 시원하게 패대기를 칩니다. 배트맨 액션다운 장면이죠. 배경이 1930년대, 40년대인데 지금 나온 이 적은 요즘의 스타일 아닌가요? 펑키 스타일. 복장도 굉장히 컬러풀하고요. 헤어스타일이나 선글라스 낀 모습, 시대를 초월한 복장으로 보입니다. 다음 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만났던 배의 선장이 중간 보스로 등장을 했습니다. 얘는 두 번째 판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주먹만 뻗어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쉽게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2) 층에 올라오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이런 진행 방식은 약간 좀 어색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나왔네요. 보라돌이. 공략 방법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빠지면서 점프해서 올 때 탁탁탁 때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패턴이 걸려주는 보스가 있어야지 게임이 할만합니다. 2층의 복도를 지나서 3층의 복도를 또 지나갑니다. 2층을 지나간 만큼 긴 복도기 때문에 빨리 복도 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라면은 셜록 홈즈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때입니다. 지금도 인기 좋으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게임의 시대적 배경 당시에는 셜록 홈즈가 정말 인기가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설 탐정들이 그 당시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추측이지만 그럴 겁니다. 셜록 홈즈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이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은 원래 의사였는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게 셜록 홈즈의 탄생이라고 하네요. 홈즈가 사건을 해결할 때 추리력도 좋지만 법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탐정입니다. 소설을 쓴 작가가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요즘의 법의학 주 업무는 검시를 하던가 부검을 하던가 사망 시 이렇게 죽는 거요.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걸 알아내는 게 법의학입니다. 이어서 해야죠. 이번엔 힘탐정 리그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엘렌은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한 바퀴 돌면서 주위의 적들을 쓸어버리는데, 이 리그는 한 바퀴 구르면서 어퍼컷을 하거든요. 내려올 때 빈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살기를 자주 사용해 줄 수 없고요. 지금 이 앞으로 강펀치, 엘렌은 어깨치기였는데 리그는 이렇게
강펀치를 앞으로 내는 한방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릭의 복장을 보면은요, 소매는 걷어 올리고 나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놈들이 있으면은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그냥 때려버리겠다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지요. 캐릭터 선택창에서만 얌전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적들과 우리를 속이기 위한 그런 잔머리를 굴렸군요. 이 부분에서 머리를 쓰다니. (1층과) (2층에서) 만났던 중간 보스가 (4층에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덤블링 뛰는 아저씨는 보라돌이가 아니고 뚜비가 나왔습니다. 텔레토비 아시죠? 보라돌이는 보라색, 뚜비가 녹색입니다. 나나는 노란색, 꼬는 빨간색. 아이고, 죽었네요. 어렵습니다. 한 마리씩 상대하면 별거 아닌데 역시 두 마리가 기술이 섞여서 들어오니까 쉽지 않네요. 추리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좀 더 힘내서 추리력을 업해야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4층 붙어 있네요. 층수를 보니까 네 번째 칸 4층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상자가 뚝뚝 떨어지는 곳인데 이 게임의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다 채웠고요. 자, 어디일까요? 여기는 옥상인가 봅니다. 뒤에 보니까 철망이 있고요. 건물에 옥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엘리베이터 보이가 가부키 배우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이고, 연극하는 모션으로 우리를 때리는데 이 보스를 상대하는 거는 아이고 계속 맞네요. 저렇게 깽깽이로 우리한테 왔을 때 뒤를 쳐주면 되는데 이제 더 맞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때려주고요. 다시 뒤로 간 다음에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얘는 이것만 하거든요. 걸리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클리어가 되죠. 걸리기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보스 아니에요. 참 쉽죠? 적들이 비행선을 타고 도망을 가나 봅니다. 우리도 비행선 안으로 들어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고요. 세대 때리고 뒤돌고 세대 때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게임의 와리가리라는 건데, 릭은 그래도 어쩌다 한번 이렇게 되긴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이구, 벽에다가 두 번 던지니까 구멍이 났네요. 고도가 높지 않아서 저기로 빨려 나가진 않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얘네들이 군수공장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공장에서 인간을 개조를 했으니까 벽에다가 던져도 인간이면은 인간이 박살이 나야지 되는데, 얘네들은 개조된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벽이 박살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쵸? 뭔가 좀 맞는 것 같죠? 억지 설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네, 군수공장에서 개조된 인간이다. 그래서 벽에다가 사람을 던져도 벽이 부서지지 사람이 부서지는 건 아니다. 이해됐습니다. 야, 그럼 개조된 인간을 상대로 이렇게 잘 싸우는 우리 탐정, 정말 대단한 인간이네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인간이죠. 그쵸, 저렇게 사과나 고기를 먹으면 에너지가 차는 거 보니까 인간은 맞아요. 기계였으면 기름을 먹었을 겁니다. 여기가 보스가 있는 곳인데, 최종 보스 상대하기 전에 로봇 보스를 2마리를 상대를 해야지 됩니다. 와, 이거 정말 보스보다 더 어려운 보스네요.
그나마 이 보스를 상대할 수 있는 요령은 세로축이 위아래로 좀 공격 범위가 넓거든요. 우리 캐릭터가. 물론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서 세로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은 그나마 수월하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 에너지는 맵판 보스보다는 적고요. 그래도 두 마리를 상대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너 나와라. 이번엔 색깔이 좀 다르네요. 더 강해 보입니다. 지금도 와리가리를 해서 한번 상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잘 못하죠.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릭 탐정,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30대입니다. 35살이고요. 지금 게임 속의 탐정 사무실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곳입니다. 그런데 장사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문이 이 탐정은 탐정이 아니야,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요. 실제 캐릭터 성격이 설정상 화가 나면은 굉장히 거칠어지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로봇 2대를 처리했고요. 최종 보스입니다. 아야! 당구 큐대로 당구 큐대로 우리를 공격을 했는데 이 큐대는 부러지지 않아요. 대신 보스가 사용하지 못하게 우리가 들고 다녀야지 되는데 내놔. 당구 큐대만 뺏기면은요 이렇게 처리하기 쉽습니다. 한 바퀴 돌고 우리한테 달려오잖아요. 우리는 달려올 때 그 방향으로 방향키만 올려주면 그냥 잡아요. 그러면 무릎으로 2-3대 찍고 던져버리면 됩니다. 얘도 패턴이 굉장히 쉬운 보스입니다. 자, 한 바퀴 돌고, 아이고, 네, 너무 방심하면 안 되죠. 그때 들고 돌고 올 때 그냥 방향키만 보스 쪽으로 해주면 잡아요. 그 어떤 게임보다 최종 보스가 굉장히 쉬운 게임이죠. 이 게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식이 안 됐었는데 2020년 10월 29일날 플레이스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이 됐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받는 형식이지만요. 이 게임의 플레이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면은 클리어가 되는데 그 40-5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지나오면서 남자 2명이서 머리를 완전히 박살 냈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최종 보스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의뢰인의 딸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얘가 부추인가? 게임의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싸우고 지금 뜨는 해를 보며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산책이라고 하는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간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간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시간이 20분을 넘어가면은 영상을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게 됩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호감이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